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에는 마음공부 9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두엽 활용하기, 즉 메타인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메타인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작년 가을쯤에 또 아마 작년 가을인가 봄인가? 아무튼 작년쯤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두엽 활용하기 메타인지. 이미 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지난 아마 8번째 강의에서 역기능적 신념을 파악하고 이런 교정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글로 써서 즉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 있는 그대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있는 그대로 쓸 정도의 도력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닐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과연 그러한 신념이 사실인지를 이제 크로스 체크 해보는 과정을 발레를 찾아서 그 엮이는 저 신념, 감정, 생각들을 다 깨부수는 작업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생각으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사 어떤 강력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하게 돼서 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식 이런 게 별로 없어지고 금방금방 잊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어요.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되게 자의식을 부정적인 요소 되게 버려야 되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 마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자의식은 필요해요. 왜? 그 셀프 컨셔스니스죠. 이 자의식, 자기에 대한 인지, 인식이죠. 이게 필요하죠. 왜? 그게 자의식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자의식이 없으면 애초에 변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의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정도를 우리가 조절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매사 자의식이 너무 과하면은 너무 셀프 센터드 되게 되고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했어요. 근데 적절하게 자의식 레벨을 조절하면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왜? 내 자신의 이제 메타인지, 전두엽을 항상 사용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행동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겠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걸 딱 알아챘어. 그럼 이제 적당히 분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독차지했어. 저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계속 듣기만 했네. 저 사람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과하면 문제인 거죠.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조절하면서 지내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 자의식이 아예 없으면 안 되죠. 왜? 자의식이 아예 없으면 휘둘리죠. 남한테. 자의식이 진짜 거의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뭐 아니면 돈데요. 되게 저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다는 게 이제 접근성이 되게 높은 거죠. 쉽게 그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일 수 있죠. 자의식이 너무 없으면은 휘둘리게 되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의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 소개 영상을 제가 아마 올렸을 텐데요. 그 에고라는 적에서는 자의식이 사실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 적당히 있어야 메타인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에고라는 적이 자의식과 관련된 거의 이제 모든 완결본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음공부 시리즈 영상 보시면서 만약에 자의식이란 과연 무엇이지? 자의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다루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신다면은 도서관 가셔서 에고라는 적, 그 파란색 책, 그거 한번 빌려서 보세요. 저도 그 에고라는 책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고요. 금방 읽었어요. 되게 분량도 짧고 내용도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그냥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집중하면은. 그래서 그 에고라는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은 자의식 과잉이 무엇인지 개념을 확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의식이 적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한 적은 레벨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그 에고라는 적이란 책을 보면은 딱 그 개념을 이제 확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는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내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 제3자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죠. 전두엽을 활용한 메타인지가 내가 나를 제3자처럼 바라보는 거. 우리 요새 이제 금쪽이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이제 그런 것도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3자처럼 바라보지를 못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처럼 내 자식을 바라보면 모든 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남처럼 내 자식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내 자식이니까 자꾸 왜곡해서 바라보고 계속 곡해해서 바라보고, 나쁜 거는 이제 은폐하고 좋은 거는 침소봉대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진상 소리를 듣게 되고 어디에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제 3자처럼 바라보는 게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한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과한 자의식,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것, 그게 문제다. 그 과도한 걸 벗어나면은 딱 좋다. 모두에게 다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이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구부러질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부러질 줄 아는 거. 이게 물과도 같은 성질인 거죠. 물은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형태가 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상황과 사람과 때와 시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부러지면서 물처럼 이렇게 잘 구부러지면서 어우르는 거, 어울리는 거. 유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괜히 쓸데없이 우기고 쓸데없이 그 과정에서 괜히 이제 목리 부리고 자기 주장 막 펼치고 이런 게 굳이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향일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과 감정이 드는지를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아, 지금 이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군.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 이런 걸 이해해야 되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발원은 하되 기대는 하지 않는 거야. 발원은 하되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게 발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를 이제 바깥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바라고 어떤 거를 이제 희망하고 그런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거야. 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발원은 하되 기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발원은 하되 기대는 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뜻대로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이 이제 많죠, 그죠? 우리가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이런 거에 노출될수록 이제 쓸데없는데 힘을 막 쓰게 되거든.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데 힘이 많이 쓰냐? 자아식이 낭낭한 사람들, 그리고 기대가 큰 사람들,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아식 과하고 이럴수록 쓸데없이 이제 뜻대로 안 될 때 막 힘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다치고 남한테도 피해주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데는 힘을 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상도 덜 있고 에너지를 참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렇게 보면은 에너지도 적재적소에 쓰는 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아마 그 짬바가 생겨서 좋은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와 안 쓸 때가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안 중요하니까 적당히 맞춰줘. 이거는 내가 쓸데없이 막 그렇게 막 주장할 필요가 없어. 적당히 구부러지면서 물처럼 맞춰주면 돼. 근데 이거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 그럼 또 이제 타협하거나 이제 꺾이지 않고 관철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두엽을 활용해서 메타인지를 충분히 하면서 살게 되면은 남들과도 대화가 아주 잘 통하죠. 그쵸? 남들과도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럼 이제 원만해지는 거지. 모든 게 원만해지는 거죠. 뭐 좋은 일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 아홉 번째 영상은 우리가 전두엽을 활용해서 메타인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전 그러면 다음 10번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